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3% 빠져서 242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큰 하락이 나왔네요. 외국인이 2700억, 그렇게 뭐 엄청 많이 판 건 아닌데 어쨌든 외국인이 매도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 제법 이제 크게 빠졌는데요. 간밤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나왔죠. 미국의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상이 보니까 6.2%였는데, 6.4가 나오면서 좀 헉 하는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CPI가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고는 있는데, 지금 보면 지난달보다 0.1 낮죠. 불과. 이러다 보니까 좀 기대는 많이 못 미치는, 좀 실망스러운 이런 CPI 지표가 나왔습니다. 역시 물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많이 좀 선방을 했습니다. 다우가 0.4% 이렇게 빠졌고요. S&P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0.5%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선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오늘 뭐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오늘 니케이도 이제 0.37% 이렇게 소폭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독 낙폭이 크죠. 이게 뭐 주요 종목들 이제 떨어진 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KB금융이 4.9%, 신한지주가 3.5%, 그리고 하나금융주주는 5.4%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이슈가 있죠. 계속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통신과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가점 상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화 사업이다. 뭐, 언뜻 보기에는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이러한 얘기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은행이나 통신업 같이 이런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업종들이 우리나라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PER을 보시면 KB가 지금 4.4고요. 신한지주 4.2, 하나금융주주 3.5입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3, 4라는 PER은 정말 말이 안 되는 PER이죠. 근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PR이 되는 이유가 이 주주 가치가 정말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많이 올랐던 게 이런 게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른 거를 지금 뭐 거의 다 토해내는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뭐 5만 3천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오늘 4만 4천 원대까지 이렇게 빠지니까 거의 고점 대비 뭐 15%에서 20%이 정도 이렇게 빠져버렸죠. 참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매번 정부는 이런 뭐 서민들 이런 뭐 어려운 서민 가게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주주가 계속 희생을 당하는 이런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좀 주주 가치나 이런 주주 권익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결국에는 주주들만 이게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네.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통신주도 지금 뭐 하락이 정말 심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뭐 1년 내내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거의 지금 연중 최저점 가까운 이런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정부 쪽에서 좀 규제가 이렇게 되는 종목들의 주가는 전부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더 하락폭이 컸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대표적인 종목들도 하락이 제법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1.5%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 1.8%, 네, 그리고 삼성 SDI도 1.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네,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또 유독 이렇게 상승이 돋보이는 종목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보면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0.3%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났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오늘 좀 특이했습니다. 6%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나홀로 이렇게 역주행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뉴스가 있었죠. 보면 네, 미국의 이제 점토 리튬 사업 추진 소식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뭐 현실성이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대감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철강 회사였죠. 원래는 이제 철강 회사인데 철강만으로는 사실은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이나 이제 니켈 광산업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회사가 이런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정말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전에 뭐 다른 회사들이 그렇죠. 화학회사였던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로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예전에 뭐 10만 원대 이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 60만 원대, 10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회사로 변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글쎄요, 뭐 100만 원 이상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큰 이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대 참 이렇게 그래도 가뭄에 단비같이 이렇게 올라간 오늘은 그런 하루였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전체적으로 소재주가 좀 강하긴 했네요. 오늘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2.4% 이렇게 오르면서 네, 그래도 플러스가 난 주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미국의 이제 CPI 이게 매달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또 이제 다음 달 CPI에 또 떻게 나올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겠죠. 어쨌든 미국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 떨어지는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6%대에서 이렇게 쉽게 아래로 확확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역시 이 물가도 만만치가 않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의 이제 채권 금리들 보면 2년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4.6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최종 금리를 지금 거의 5.5 이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금리 상황이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달러가 조금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80원대 이렇게 다시 올라왔고 환율도 최근에 이제 1210원대까지 빠졌다가 좀 급하게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당분간 이제 코스피가 좀 조정은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 1300원대 뭐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참 코스피가 결국에는 2500선을 안착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시 또 하락 추세로 가게 돼버리는데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하방은 단단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2130, 2180대 이렇게 저점이었는데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락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요.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300대 정도 이 정도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